책과 사람이 만나는 곳 팟캐스트 도서관 북팟입니다. 살다 보면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 자전거 안장에 앉았을 땐 넘어질 듯 기우뚱거리는 것이 당연한 거고, 처음 핸들을 잡고 도로 위에 나서면 차선 하나 바꾸는 게 국경을 넘는 것만큼이나 진땀 나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는 자신에게 왜 그렇게 가혹했던 걸까요? 시간이 흐른 뒤 떠올려 보면 다 미소 지어지는 추억이 되는데도 말이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로 만나는 도서관 북팟, 저는 북팟찌개 김영석입니다. 북팟, 우리의 삶을 담은 책화분 북팟,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어떤 얘기가 숨어 있을까, 모두 함께 북팟. 오늘 순서는 책을 통해 여러분의 고민 사연을 풀어보는 시간, 북테라피 코너입니다. 독서심리 상담가 최숙자 선생님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좀 날이 쌀쌀해졌죠? 추워요. 예, 목도리를 이렇게 예쁘게 하고 오셨는데 이렇게 날이 쌀쌀해지면 마음도 같이 추워지는 것도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오늘 오프닝 멘트를 통해서 청취자분들이 오늘 주제가 뭐구나 약간 이렇게 추측을 하셨을 것 같은데, 뭔가를 처음 시작했을 때 서툴고 어설펐던 그런 기억을 한번 끄집어내 봤거든요. 네. 누구에게나 처음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선생님은 처음이라서 긴장하고 또 실수했던 경험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많죠. 네, 지금도 잊지 못할 그 첫 직장에 무서운 상사의 얼굴이 아직도. 무서운 상사의 얼굴. 네, 기억이 있습니다. 예, 어떤 경험이었는지 살짝 여쭤봐도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학교에서 제가 했던 어떤 자신감이라는 거는 네. 직장에 첫 들어온다든가 이럴 때 네네. 되게 낯설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왜 이렇게 하지? 뭐 저렇게 하지? 그런 게 모든 게 의문투성이었는데, 물어보기도 좀 이거 물어보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막 이런 것 때문에 지레 짐작해서 못 물어보고 있다가 네. 땡통 혼나고 뭐 그랬던 경험이 또 있죠. 서러워서 눈물 찔끔찔끔 짜고. 그럼요. 많이 그렇죠. 남자들도 그런 경험 있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입사해가지고는 엄청 당황하고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손에서 놓지도 못하고 쥐지도 못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가 들고 온 사연도 이런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자신감이 떨어진 분의 이야기예요. 먼저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자입니다. 원래도 나서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자신감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 고민입니다. 학창시절까지는 발표도 곧잘하고 친목 동아리 활동도 활발히 하곤 했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 점점 소심해진 것 같아요. 저는 8개월 전에 취업에 성공해서 이제 갓 신입사원 딱지를 뗀 회사원인데요. 어리버리 수습을 지나 적응도 어느 정도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나보다 뛰어난 동료들과 또 스스로를 비교하게 되고, 상사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때면은 역시 나는 실력이 없구나 하는 자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곧 연말이라 회식, 막년회 등 송년회 모임과 약속도 많아질 텐데, 자신감이 없는 상태로 나가 혼자 주눅 들어 있을 모습을 상상하니 두렵기만 하네요. 한 해를 마무리하며 뿌듯함보다는 저 혼자만 도태되고 또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회복하고 당당한 나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이고야.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긴 있지만 이분은 좀 심하게 앓는 것 같아요. 네. 예. 1년 차의 고민이 아주 절절히 드러나는 것 그러게 같아요. 말이에요. 네. 네. 사람이 그 마음의 상처나 고민 같은 게 이제 객관화될 수는 없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막 위축이 막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익숙한, 저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학교 생활을 지내다가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세계에서 직장이라는 첫 사회에 발 들여놓고 지금 8개월 되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8개월 버티신 게 어딘데요. 그래서 수고했다고, 참 잘하고 계시다고 한번 안아드리고 싶네요. 예, 맞아요. 이게
흔히 우리가 그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정글이라고. 이 험한 정글에서 이제 막 독립을 했는데 일단은 정글에 입성을 하게 된 것, 그리고 8개월간 어쨌든 겪어내고 버텨낸 것 자체가 자축하고 또 격려해 줄 만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여기 네, 예. 여기 보면은요, 상사분이 막 이렇게 좀 안 좋은 말씀하신 것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요. 네네. 저희 또 본의 아니게 나이를 먹어서 네네. 그 위치에다 보니까 예. 어렸을 때 그런 첫 직장도 생각이 나고 지금 그 직장 상사의 마음은 또 어떨까 한번 좀 대변해주고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맞아요. 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무풀보다 악풀이 낫다고 또 지적이나 어떤 꼬지람도 애정이 있어야 네. 아예 방치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그게 또 조금 잘못된 방법이지만 애정의 표현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근데 저도 처음에는 사회생활 처음에는 그런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죠. 아마 이분도 그런 마음의 여유는 아직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나이가 들어야지 이제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 뭐든 이렇게 겪어야지만 알게 되는 요 아이러니한 요 회사 네네네. 생활, 사회생활 참 그렇습니다. 이분의 경우를 보시면요, 네. 이 사연을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선생님이 보시기에 어떤 면에서 좀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싶은가요? 네, 이분은 지금 거의 이제 직장 다니신 지 8개월 되셨잖아요. 예. 1년이라고 봤을 때 그 어느 시간보다도 바쁘게 긴장하면서 지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고민하셨을 거고 참 잘했다고 이제 아까 안아드린다고 했지만 네. 여기 보면은 되게 주눅을 들고 동료들한테 뒤처지고 뭐 이런 그런 감정이 있으셔서 되게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이분은 이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요즘 취업 준비 안 돼서 되게 고민한 친구들 많잖아요. 그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은 일단 사회적으로 입성을 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회적 욕구는 갖춰져 있는데 일단 딱 그 위치에 오니까 또 뭔가 인정받고 싶잖아요. 사람들이라는 게. 근데 그 전에는 학교 생활하고 직장 이렇게 취직해서 일 다니실 정도면은 굉장히 잘하시는 게 만나서 칭찬 일색 이렇게 지내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 와서 그 상사가 동료들하고 자꾸 비교하고 뭔가 평가를 하고 막 이런 그 긴장감 때문에 되게 그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잖아요. 베슬로에서 네. 소속의 욕구가 있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인정의 욕구, 존중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간 지금 고민할 단계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혼자 어떤 이상이 있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사연 그대로만 본다면 아직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표현이라는 게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좀 약화시켜서 했다고 하게 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정신 그 분석하시는 곳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분이 이제 사연에서는 좀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을 했지만 마음은 또 안에서는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네. 방금 선생님이 이제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우리가 이제 제가 북테라피 코너를 진행하다 보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이게 익숙한 그 단어로 용어로 이제 다가오는데 네. 이분은 어쨌든 지금 소속의 욕구는 스스로 쟁취를 하셨어요. 네, 맞아요. 했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인정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때로는 인정욕이라는 게 어떤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 열심히 하는 동기부여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기도 할 때가 있는데 자칫 너무 인정욕에 대해서 빠져들게 되면은 요게 또 화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네, 강박관념도 생길 수가 있고 맞아요. 너무나 완벽주의 때문에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요 단계 지금 이제 1년을 마무리되는 이 단계는 회사나 뭐 어떤 일반 사회적으로도 정리 단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 그냥 일반적인 일만 정리하지 마시고 마음도 살짝 돌아보고 정리하는 그 여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혹시 자기 자신에게 너무 엄격한 것 아닌가 네, 맞아요.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옛날에는 완벽한 사람, 실수 없는 사람 최고야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우리 네네. 사회가. 네네. 하지만 지금은 너무 그렇게 가다 보면은 빨리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를 두고 빈틈. 바람이 솔솔 불 수 있는 그런 공간 정도는 마련해놓고 갈 수 있는 그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멀리 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장점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단점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점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자기한테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이제까지 저희들도 이제 시험이라는 거 하다 보면은 보호자랑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 막 이런 쪽으로 계속 몇십 년, 십몇 년 넘게 그렇죠. 다 그렇게 훈련을 받다 보니까 예. 자신의 장점을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네. 예, 자신의 수많은 장점인데도 자신은 허물이 더 많은 것 같고, 딴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누군가 성공이라는 사회적 성공을 한 사람들은 장점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네. 또 사회에 나와 보니까요. 골고루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극단적인 단점이 있으면 곤란하겠지만 특정한 곳에서 자기 개성과 역량을 발휘하는 게 그렇죠. 또 성공의 지름길이 될 수도 네. 있더라고요. 그냥 골고루 자는 누군가를 떠올리는 것보다 맞아요. 노래하면 누구, 춤하면 맞아요. 누구,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레젠테이션 누가 잘해 이렇게 딱 떠오르는 그런 한 가지를 특화시킬 수 있는 거가 예. 사회생활을 할 때 좀 더 여유 있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아, 근데 지름길이죠. 이렇게 말을 하고 보니까 나는 김영석 하면 뭐 없네. 아쉽네요. 자, 이렇게 자신을 평가하고 또 재단하려는 마음에서 잠시 벗어나는 게 선생님께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한때 왜 프리허그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졌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타인과의 포옹,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프리허그를 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따뜻한 환대 그리고 위로 그리고 쉼을 느꼈다고 한 보고서가 발표된 적도 있을 만큼 그러니까 타인과의 포옹, 연대 그리고 위로가 굉장히 큰 자신에게는 자산과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이제 함께 가는 게 되게 많았는데 저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나이 드신 분이요 저희한테 너 괜찮니?라는 이런 질문 자체가 굉장히 자기는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네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조차 두는 것조차도 싫어하시는 그분들이 네. 누군가를 이렇게 안아준 거 왜 나한테 이렇게 안아주지? 이런 게 이제 어떤 계산이 들어갔나 그것부터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그러다 순수한 거 아닌가 생각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울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그런 게 필요한데 프리허그를 하게 되면 좋은 게 이제 어떤 그 심리적인 안정감도 거치지만 네. 심장에도 굉장히 안정화를 주고 스트레스도 해소시켜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네네네. 예. 그래서 아까 연구 발표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프리허그는 진짜 권장할 만한데 맞아요. 안타까운 거는 내 주변의 사람이 안아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그렇죠. 그거는 부담스럽고 네네. 멀리 가서 나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은데 저 사람이 안아주면 좋겠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가 꼭 필요했을까라는 약간 이렇게 좀 반대적인 생각도 나긴 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도 우리 이제 연말이니까 이제 서로 인사 나눌 때 수고했다 인사 나눌 때 한 번쯤 가까운 사람끼리 이렇게 토닥토닥 해줄 수 있는 그런 문화 만들어가는 것도 소중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처럼 포옹하고 서로 이렇게 안아주고 이런 문화가 조금 적은데 선생님 말씀대로 이렇게 사람의 손길을 느끼는 거, 이게 따뜻한 말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힘이 된다.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좀 열등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 또 많이 우리가 들었던 이름 있잖아요. 아들러. 예, 네네. 아들러. 예. 아들러는 이제 열등감이 이제 예. 미래의 를 잘 풀 수 있는 열쇠, 뭔가 사람이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네. 수 있는 그 기본 밑바탕인 열등감을 극복하는 그 마음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요. 맞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갖고 있는 이 정도의 열등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더 깊이 있는 걸 숨기지 않고 그대로 하셨다고 하면 앞으로 좀 더 발전할 가능성이 많은 분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열등감은 누구나 다 겪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사실 우등생 반에서도 꼴찌는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위치가 달라지는 건데 나 자체를 열등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는 위험한 생각 같아요. 직장 상사분이 이분한테 이제 자꾸 질책을 하고 동료하고 비교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저 입장에서도 보면 저희 후배들도 이렇게 보면은 조금 더 가망성 있는 사람한테 질책을 더 많이 하거든요. 오히려. 네,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지만 네. 위기 대처이라든가 이런 상황 대처 능력은 경력이 쌓이면서 더 풍성하게 그렇죠. 자기의 실력을 인정받을 예. 수 있는 건데 아마도
인정받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 숨은 그 상사의 마음이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정말로 뭔가 이렇게 조금만 더 건드려주면 잡아주면 이 사람이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을 텐데 하는 애정에 또 손길일 수도 네, 있겠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분에게 따뜻한 위로에 힐링이 되는 책을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책을? 네,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 책을 이제 글줄이 많은 책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 이제 소설에 대한 비소설을 많이 했는데 이분한테는 전철이나 아니면 시간이 날 때 그냥 편하게 읽으실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는 네. 시집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아, 예. 네, 딱 이분에게 맞는 시로 이제 이정아 시인이 있는데 예, 이분은 예. 나이는 있지만 굉장히 청한 그런 시를 쓰시는 분이세요. 네네. 근데 이제 저가 이제 이 부분이 새로 나온 책이 이제 우느라 길을 잃지 말고라는 우느라 길을 네. 잃지 말고. 네, 예. 이분 딱 제목에 어울리는 게 있어서 그걸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예. 아우, 따끈따끈한 신간이네요. 네네. 예. 2018년도에 나온 따끈한 건데 네. 이제 뭐지든지 괜찮아 위로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네네. 특히 이제 이분한테 지금 보면 마음으로 굉장히 많이 울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 이 시를 보면서 이분한테는 이 시가 딱이야라고 생각했던 몇 가지가 있어서 예. 준비했습니다. 아, 예. 그러면 한 번은 이분이 옆에 있다 생각하시고 한번 따뜻한 시 낭송을 부탁드릴게요. 네, 울고 있는 소녀에게 전철 앞자리에서 한 소녀가 울고 있다. 감고 있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른다. 저렇게 슬픈 눈물은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잃은 아픔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하여 나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소녀여, 살아가는 동안 슬픔은 피할 수 없다. 그렇게 우린 슬픔과 포옹하며 산다. 지금의 너에게 가장 큰 재산은 이 정직한 눈물밖에 없지 않은가. 어떻게든 너는 견뎌낼 것이고 세월이 흘러 이 순간에 돌이켜볼 때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눈물이 너를 다시금 시작해 하는 다짐 같은 것이었음을. 그런 동안에 전철은 몇 정거장을 지나쳐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렸다. 이윽고 내가 내릴 역이다. 자리에서 일어서면 나는 여전히 울고 있는 소녀에게 마음속 당부를 전했다. 소녀여, 부디 지나치지 말고 내 삶의 역에 잘 내리기를 바란다. 우느라 길을 잃지 말고. 아, 또 이렇게 선생님의 목소리로 시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더 이렇게 잔잔하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시 중에서도요, 이 마지막 구절이 마음속에 콱 박혔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소녀여, 부디 지나치지 말고 내 삶의 역에 잘 내리기를 바란다. 요거를 보면서 삶에는 항상 어떤 타이밍이 있잖아요. 네. 그 타이밍을 놓치면은 뭐 아주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 그런 수고를 우리가 또 써야 되는데 그 슬픔을 극복하고 자신이 내려야 할 역에서 당당히 내리고 그 삶에 맞닥뜨려야 한다는 그러한 따뜻한 위로의 교훈인 것 같아서 저는 이 글귀가 머릿속을 계속 맴도네요. 저도 직장 초년 시절에 네네.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네, 이분도 이제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마다 고비는 있지만 직장 처음에 1년생, 초보 1년생의 시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전쟁 같은 시기인데 그때 이제 저도 지하철에서 이렇게 울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 시를 예. 딱 보면서 그때 누군가 전철에서 나의 표정을 봤던 누군가는 이렇게 마음 들리지 않게 위로를 기도를 해주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지난 그때가 떠올랐어요. 예, 아니 저는 뭐 울어본 적은 없지만 저도 처음에 이제 사회에 나와서 제가 인터뷰를 할 때 제가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면도 불구하고 막 제가 막 긴장해가지고 손을 덜덜덜 떠니까 그 인터뷰에 응하시는 분이 오히려 따뜻하게 제 손을 탁 잡아주셨어요. 아, 그런 걸 보면서 그래. 세상은 혼자 걸어가는 길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길 곁에는 늘 따뜻한 누군가, 동반자가 이렇게 있을 수 있구나. 뭐 내 곁에 직접 와서 손을 잡아주지 않더라도 이 따뜻한 시선과 마음의 기도만으로도 사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도움되죠. 굉장히 마음이 훈훈해지는 네, 시인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또 시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세상의 모퉁이에 주저앉아 고개 숙이고 있는 그대에게라는 시인데요. 아, 제목이 다 한결같이 네네. 환상적인. 이 시는 좀 많이 예. 길어요. 산문 같은 시인데요. 네네. 그 중에서 이분한테 필요한 그 부분을 간략해서 말씀드리면 시냇가에 나가보면 매끄러운 조약돌이 많이 있다. 그 예쁘고 고운 조약들도 처음에는 거친 돌멩이였을 것이다. 거친 돌멩이가 매끄러운 조약돌이 되기까지는 거센 물살에 깎이고 시달려야 하는 과정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예쁜 조약돌이 될 수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인생에 있어 약간의 실패는 나중에 올 더 큰 기쁨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실패를 딛고 일어나 다시금 도전하는 자세, 즉 실패를 극복하지 않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삶의 모양새는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행복이라는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곳은 결코 비옥한 땅이 아니다. 오히려 절망과 좌절이라는 돌멩이로 뒤덮인 황무지일 수도 있다. 한 번쯤 절망에 빠져보지 않고서, 한 번쯤 좌절을 겪어보지 않고서 우리가 어찌 이 행복의 진정한 값을 알 수 있을까? 네. 세상의 모퉁이에 주저앉아 고개 숙이고 있는 그대에게라는 시였습니다. 굉장히 에세이 같은 산문시네요. 네.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 사회에 나가기 전에 네. 각자의 개성이 막 되어 있는 거를 네. 우리가 사회에 가서 함께 가기 위해서 좀 다듬어지는 그 시기가 누구한테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조금 이렇게 너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개성이 아니라면 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좀 용인해주는 그런 너그러운 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속담에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하는데 네. 어떤 면에서는 그런 튀는 사람들의 튀는 행동이 또 사회를 변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도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너무 평균적으로만 살아가다 보면은 네, 세상 재미없죠. 맞아요. 우리가 사회에 들어가서 선배들이 했던 걸 그대로 따라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왜 이걸 하지 나는 왜라는 질문이 맞아요. 없으면 예, 예. 그 뭐랄까 비효율적인 게 계속 반복되고 맞아요. 힘들게 야근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이런 젊은이들의 그 모난 부분이 있으면 네네. 그게 개선되지 않을까. 맞아요. 거기에는 기존의 세대들도 예. 조금 반성을 할 게 예, 필요하죠. 이런 네. 이제 젊은 세대의 과감한 어떤 문제 제기나 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마냥 그리 나무랄 것이 아니라 저러한 태도에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 이런 자세로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들어주고 예. 함께 해야죠. 혼자서는 안 그럼요. 되니까. 요게 또 안 되면 요게 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쌓이면 이게 또 적폐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회는 항상 시간에 따라 흘러가고 또 변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것들을 기성세대도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요 시에서 네. 말미에 나온 그 문장 있잖아요. 단어 있잖아요. 어찌 행복의 진정한 값을 알 수 있을까? 네. 요거를 들으면서 이 구절을 야, 행복의 값은 누가 매기냐? 속으로 이런 생각했거든요. 누구나 마음속으로는 내가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선생님은 근데 자신이 행복의 기준을 매기는 사람인가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저도 행복 기준 내가 매기는 거 아니야라고 말은 하죠. 예. 근데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나의 혼자의 기준이 아니라 주변의 시선을 먼저 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더 슬퍼지고 더 힘들지 예. 않으나 하면서도 저조차도 항상 그게 이제 반성하고 하는 게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지 행복의 값을 내가 매기는 게 중요하라고 다들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게 가는 거는 좀 쉽진 않아요. 맞아요. 노력이 필요하죠. 예. 우리나라는 또 미투 문화가 유난히 또 발달된 그런 사회라고 하잖아요. 네. 남들과 함께 가려고 하는 네, 거. 네. 근데 이게 이제 잘못 치우치면 우리가 라캉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스스로 바라는 것을 성취하려고 쟁취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하게 되는 그 피동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자신의 행복의 잣대를 갖고 있으려면은 좀 훈련이 필요하다고 맞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그 훈련 중에서 제가 초창기에 많이 썼던 거고 지금도 이제 가끔 제가 반성할 때 많이 쓰는 건데 네. 매일매일 나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근데 MC 선생님께서는 나를 칭찬할 게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네.
손에 한 손에도 안 꼽아질 것 같은데. 그 막상 예. 적어보라면요 2-3개를 넘어간 사람이 없어요 거의. 그렇죠. 왜냐하면 타인들은 잘 됐고 나는 별로 자랑할 게 뭐 있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사회에서 성공했어라는 부분만 칭찬인 줄 알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렇지 않은 부분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예를 예. 들어서 나는 음식을 잘해야 하면 되게 포괄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김치도 잘하고 나는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해.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종류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예. 그렇게 세분화시켜서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아, 그렇게 따지면 저도 좀 칭찬할 게, 저는 그 식사할 때 음식을 안 남기거든요. 그것도 좋은 거죠. 그것도 예. 좋은 건가요? 예, 환경을 보호하니까 음식을 쓰레기 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그렇네.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세분화시켜서 나를 칭찬하는 가지가 50가지 정도는 돼야지만 50가지? 네, 진정한 자기의 예. 행복 찾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연습을 하면요 늘어나요. 아, 그래요? 네. 야, 50가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은데. 가능할 것 같아요. 임시 선생님 너무 출중하신 게 많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한번 내일부터라도 한두 개라도 이렇게 적어볼게요.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또 시를 준비했다고 하셨는데. 이 시는 이제 날이 이렇게나 추운데 무슨 꽃이냐고라는 시인데요. 그래요? 이 시는 제가 예. 읽는 것보다 우리 MC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날이 이렇게나 추운데 무슨 꽃이냐고.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지. 하지만 말이야, 예쁜 꽃을 피우기 위해선 그 전에 관리가 중요해. 미리 대비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지. 삶에 대한 부담감과 막연한 두려움, 그 불안한 마음은 꽃이 피기 전에 진통이라고 생각해야 돼. 지금 힘든 것은 더 튼튼한 꽃으로 피어나기 위한 몸살이라고 생각하고 이겨내봐. 너는 곧 어여쁜 꽃일 테니. 네, 이분도 야, 예. 분명히 어여쁜 꽃일 테니까 예. 조금 더 좀 넉넉하게 마음을 여유를 두시고 이렇게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 이 시를 그냥 제가 읊기만 했는데 네. 마음이 훈훈해지고 내가 진짜 꽂힌 것 같아요. 네. 이 시의 힘이 참 큰 것 같아요. 그 힘이 이분에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달되길 저도 예. 요 이제 시집 말고 두 번째는 어떤 책을 준비하셨어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코너를 진행하다 보니까 네. 제가 늘 했던 말은 너 자신이 중요해라는 걸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결론은 항상 그렇게 가더라고요. 네네네. 그만큼 우리는 자기를 잊고 살았고 그 체제 속에서 또 사회 환경 속에서 날 맞추다 보니까 나에 대한 거를 발견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런 것 진정한 같아요. 자기 생각을 갖고 정리를 하다 보면 주변 관계인들도 잘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불안하고 자기가 어색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옆 사람의 표정을 살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관계 속에서 또 문제도 생기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또 한 번 돌아보면서 할 수 있는 아주 간략화된 그리고 또 우리가 그동안 했던 내용들이 정리가 돼 있는 어떤 요약책 같은 부분이 있어요. 네네. 짧지만 좀 힘이 되는 책인데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아라는 책입니다. 아,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아. 네. 저자는 누구시죠? 윤정은 선생님인데요. 아, 예. 이분은 좀 이렇게 사회 초년생은 아니고 예. 좀 30대, 40대 되신 분이긴 해요. 네네. 근데 이분이 하셨던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짤막한 이야기 중에서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이분한테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이 좀 있어서 네네. 네.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싶다면 사소한 말들에 상처받지 않는 연습이 필요해. 주변 환경과 비슷하게 변신해 다른 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동물처럼 우리도 다른 생각을 가진 타인을 만났을 때 보호색을 띠기 위해 그들과 같은 생각이처럼 호흡해주는 생각의 보호색을 띄워야 하는 걸까라는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네. 통찰력이 있는 문장 같은데요. 네. 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50페이지에 나와 있는 네네. 문장입니다. 저는 요걸 봤을 때요. 딱 이렇게 눈에 띄는 단어가 생각의 보호색이에요. 네. 야, 이게 생각의 보호색? 우리가 이게 뭐지? 카멜론처럼 변화라는 건가?
아니면 주변에 무작정 맞추라는 건가? 어떻게 보면은 요거는 솔직하게 살지 말라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주변하고 함께 어울리는 게 성숙하고 또 슬기로운 태도라고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 아까 MC 선생님께서 어떤 것은 타이밍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예. 내 생각을 전할 때도 타인의 생각을 읽어드릴 때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타이밍을 맞추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었어요. 맞아요. 네.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낄끼 빠빠인데 이게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도 그 상대방의 감정도 좀 미리 생각해 보고 그 상황도 염두에 두고 하는 거. 요거는 어떻게 보면 참 인간 생활에 있어서 지혜로운 부분이네요.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올해 들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가 뭘 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네.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다려주고 타이밍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거는 바로 생각의 보호색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요거를 조금 이렇게 재밌는 그 에피소드에 좀 비유를 해보자면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뭐 먹고 싶어 어디 갔는데 식사로 갔는데 아무거나 근데 진짜 아무거나 시키면 상대방이 그 실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거나라는 것에도 전제가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의 마음을 이렇게 조금 내가 먼저 배려해주고 그걸 읽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요 구절 말고 또 이 사연자에게 공감이 될 만한 그런 구절이 있을까요?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 허탈하다 나만 정체되고 뒤지는 걸까 해서 117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네네. 나만 혼자 정체된 것 같아 끙끙 앓다가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동지를 만나니 한결 속이 편안하다. 인간은 스트레스를 수다로 풀어야 하는 동물인 것인가? 나만 정체된 건 아닌 것 같다. 지금 정체기가 아니고 오히려 성장기일 수도 있다. 기다림으로 익어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맞아요. 이분은 지금 익어가고 있는 중이시죠? 근데 자기 자신은 그 순간에 그거를 인식하기 못 하잖아요. 보통은 네. 다 그렇잖아요. 네네. 우리가 왜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얘기도 있고 개구리도 이제 도움닫기를 그러니까 뛰기 위해서는 도움닫기 과정이 필요한데 일단은 당사자가 그 입장이 되면은 초조하게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요런 이렇게 나만 정체되고 뒤처진 걸까 하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다면 일단 잠깐 멈춰서서 여유롭게 생각을 해보는 요런 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혼자서도 이렇게 예. 좀 생각도 그렇고 조금 일단은 뭐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됐을 때는 일단 잠깐 그 순간을 왜 우리가 일시정지 시킨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실수하는 것보다 잠깐 멈춰서서 주변을 돌아보는 거. 요런 여유를 자기한테 주는 거 초년 필요한 것 1년 같아요. 사회생활 때 1년 차를 저도 돌아보면 네. 모든 게 일에서 아마 퇴근에서도 일 생각, 뭐 아침에서도 일 생각, 맞아요. 맨날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데서 조금 더 일시정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이게 퇴근하실 때는 업무는 회사에다 두고 퇴근하는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한 1년 차니까 그런 네. 훈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하고 이렇게 요 사연자분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 오히려 제가 힐링이 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요 코너에서 그 예전에 그 초창기 때 많이 생각을 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거꾸로 저희 세대랑 많이 틀린 세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접근 방법에서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또래에 있는 어떤 분들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바뀌어야 됨을 많이 이야기를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세대마다 가치관도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또 이렇게 어드바이스 주는 것도 좋지만 그 상대의 입장, 듣는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또 고려해서 얘기를 해주는 지혜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요즘 잘못하면 꼰대 소리 듣잖아요. 맞아요. 예. 젊은 친구들 만나면 너 괜찮아? 이렇게 요즘 잘 지내니?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라고 부담돼요. 이렇게 이상한 질문 관심 있게 쓸데없는 관심 가져주지 마세요라는 것을 예.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직장 상사분들도 젊은 친구들한테 관심을 가질 때 접근 방법을 좀 달리하는 그런 훈련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예. 요즘 대신에 또 젊은 사람들도 자기들이 좀 변할 부분이 없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좋죠. 예, 예. 예. 동굴에 보통 요즘 젊은 친구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동굴을 파고 들어가 있잖아요. 네. 물론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주변과 소통하는 거. 네, 맞아요. 적어도 이 북테라피에 사연을 보내시는 분들은 네, 도서관을 사랑하고 책을 사랑하는 분이실 것 같아요. 네, 네.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는 공간이잖아요. 맞아요. 함께 나와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눈맞춤부터 시작을 하면 거기에 뜻이 맞는 사람들이 있고 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 먼저 만나고 가까이 포옹도 해줄 수 있고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으면 네, 네. 더 다른 세대도 함께 아울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2018년도로서는 마지막 또 이게 방송이잖아요. 네. 또 다음에 뵙겠지만 그래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인사 청취자분들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한 해 동안 이제 쭉 보면서 저 자신을 많이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또 여러 생각을 했던 소중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되게 감사드리고요. 네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맞아요. 저도 실수한 거 되게 많았어요. 지금도 많이 실수하고 저도 있고요. 방송 다시 듣기 하면요. 아우, 네. 손발이 네, 오그라듭니다. 맞아요. 언제 듣고 싶지 않을 정도 부끄러울 예, 예. 때가 많이 있는데요. 완벽한 사람 없으니까 조금 더 여유 듣고 이 시기가 또 정리하고 같이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나 자신을 위해서 토닥토닥 해줄 수 있는 네. 그런 마음의 여유를 두시고 올해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해준 최숙자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를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문화정보도서관 도레미 서포터즈 친구들의 2018년 한 해 활동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이 방송은 도봉문화재단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이 운영하고 은행나루마을 방송국이 함께합니다.